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시그널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 지난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시간에 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시그널을 읽어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3,700대까지 내려갔다가 S&P가 3,200대, 제가 4,200까지의 반등을 점진적으로 예상하고 포지션을 구축을 하시자는 의견을 드려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저는 좀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9월 달 정도까지 아직 스케줄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반등이 아닐까라고 봤는데 유가도 좀 급락이 나와주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이게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가 자체는 뭐 4,200에서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뭐랄까 투자 심리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 보이는 양상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200대를 터치를 했지만 한 차례 눌러주고 추가 상승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과정으로 시장은 좀 전개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강세장으로 가고 뭐 과거에 1,200억 달러 이상의 QE를 할 때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강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하락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뒤로 좀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다시 떨어진다 즉시 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뒤로 밀어 놓으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반등이 체감적으로는 사실 아직 완전 확산은 안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서 재하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가지고 가시면 현재 반등권에서 포트폴리오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을 반등 초입 구간에서 뭐 우리 시쳇말로 하는 좀 털려 나간다든지 다시 살려고 팔았다가 다시 못 사버리면 그건 저가의 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는 양상이 좀 더 전개되지 않을까. 즉 지수가 급등은 하지 못하더라도 체감적으로는 종목들이 좀 순환하는 양상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물 소화, 뭐 횡보성 등락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이전에 상반기에 보여줬던 막 계단식으로 급락하는 양상은 아닐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등 구간 안에서의 등락이다. 그러면 당분간은 여전히 좀 할만할 것이다. 매매를 뭐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 흐름은 약간의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위쪽으로 일단은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일단 고용 지표는 나왔고 그리고 또 CPI 물가 등을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미증시 요즘의 흐름은 어떤지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93달러가 사실상 상반기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선의 빨간색 선, 그 위쪽 상단 수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가 우크라이나 사태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지가 되던 가격대가 한 93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일단 이탈이 되면서, 사실상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과 아시아에는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상황이 예전 금융위기도 좀 그러더니만, 역시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의 시발점에서는 미국이 크게 흔들리지만 이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다른 주변이 좀 더 취약해지는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문제고요. 유럽과 아시아는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유가는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권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휘발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CPI 부담은 분명히 상당히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고 그리고 식료품 가격도 한 2주 정도 전부터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CPI,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가 낮아질 여지가 분명히 생기죠. 그러면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수요일 CPI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고 지난 주말에 고용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0.75 인상 우려감이 강화가 됐지만 그 역시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점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인데
이 긴축을 자극하는 물가 요인들이 완화되는 게 분명히 보이면 이제 이런 거죠. 지난 7월에 0.75가 피크였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괜찮네. 그럼 9월에도 0.75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큰 충격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지금 지난주 주말 데이터들을 다 보고 왔는데 9월 인상 0.75 확률은 급증했습니다. 한 60, 70% 가까이. 그러니까 원래 지난 주말 전에는 한 30%였거든요. 0.5%가 70% 확률이고,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0.75 확률이 70%가 돼 있고 0.5% 확률이 30으로 낮아졌는데 12월 금리 확률이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0.75를 9월에 인상하더라도 11월, 12월은 오히려 0.25, 0.25로 간다. 0.5, 0.5, 0.25에서 0.75, 0.25, 0.25면 어차피 연말 금리는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목표 금리나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립 금리의 목표치 자체를 네. 바꿀 만큼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강하게 자극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몇 달 전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조삼모사 같은 상황이다. 그 9월 0.75에 네. 대한 스트레스가 이번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CPI가 8.8에서 뭐 또 주말 지나면서 0.1포인트 낮아진 것 같아요. 퍼센트. 8.7, 8.8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도의 수치라면은 고용 데이터가 경기가 좋아,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이 소비와 고용이 지금 그렇게 많이 둔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0.75를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물가는 꺾이고 있다라는 인식이라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환호한 것도 이런 거거든요. 저 FOMC 회의록 나오고 했을 때 환호한 것도 내용 자체로 봤을 때 경기를 신경 쓰면서 금리를 컨트롤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 이거죠. 경기를 부러뜨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리겠다는 의지를 혹시라도 보여준다면은 네. 시장은 충격을 받는 거였는데 뭐 경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연착륙 컨트롤을 계속 해나가겠구나 하는 신뢰감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훼손은 아마 없지 싶기 때문에 이번 주에 CPI도 뭐 일시적으로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기대하는 지표도 발표되는 시점에서 상하단 어디에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나쁜데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CPI에 대한 오히려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까지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쉬겠죠. 쉬다가 CPI가 약간의 쇼크를 주든 뭐 어찌 되든 거기를 기점으로 다시 또 시장은 박스권 내지는 네. 우상향 안정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금주 초는 조금 쉬어 나가더라도 오히려 CPI 발표 시점부터 다시 시장은 좀 불확실성 제거가 네. 되면서 모멘텀 공백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종목별 움직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발유 가격 하락은 다들 좀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리터당 2,000원 정도씩 했는데 지난주에 한 1,800원대 넣었는데 이번 주말에 보니까 1,700원대 주유기도 좀 생겨나더라고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더 꺾인다 그러면 보세요? 저는 8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유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휘발유 가격이나 미국도 이제 휘발유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황하고도 밀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의 제정유가 한 80불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사우디만이 60불 이하를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80불 이하까지 간다라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힘들겠죠. 네, 전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전쟁 상황에 대한 압박도 좀 생기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상으로도 사실상 팬데믹 이후에 추세 지지 라인이 한 80, 한 3, 4불 정도 됩니다. 이 라인이 만약 이탈이 된다라면은 유가 추세가 깨지는 겁니다. 상승 추세 자체가 깨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까지 진행이 된다라면은 전황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80불대 초중반 정도가 무너지기보다는 이 80에서 90 정도에서 좀 공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수요 공급을 전반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이게 약간 외부 요인으로 인한 트레이딩적 포지션을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수급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유가 적정 가격대를 70에서 80불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봤던 120불 이상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아주 높다라고 보면 시장을 괴롭혔던 상황들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반등도 일시적인 기술 반등이 아니라 생각보다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반등이라는 가능성도 한 가지의 전략적인 우리가 가능성으로 놓고 지금 대응을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대세 하락이다, 기술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긴 한데 제가 시황의 비율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상황이 반등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다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반등권의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사람 투자자들이 되게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게 걱정을 하면서 키우긴 힘들어요. 계좌를. 그리고 말 그대로 막 기대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저한테 딱 현재 시점에서 위험 관리를 우선할 거냐, 반등 수익률 추구를 우선할 거냐를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시면 저는 지금은 반등 수익을 추구할 때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상황이 좀 더 진행이 되다가 이제 뭐 가격적인 압박은 계속 느낄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반등은. 그러다가 이제 뭔가 또 이제 구조가 좀 바뀐다. 그때 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연말에 미국의 중간선거도 제가 시황을 고려하는 부분 중에 있거든요. 쉽게 못 꺾을 것 같은데 시장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숨을 좀 돌리는 거고, 물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되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인 상태에서 선거에 들어가야지 그쵸.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 민주당 정권과 지금 연준이 어느 정도 공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잘하면 가을장 정도까지도 시장은 반등 상황을 좀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중장기적인 유동성발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데이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나빴던 상황에서 오히려 호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상승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반등 양상이 단숨에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종목 순환매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현금화보다는 뭔가 단기 매도를 했다면 그 다음이 어디일지를 고민해 보시는 좀 적극적 관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CPI는 수요일 저녁쯤에 발표가 되고, 그 밖에 일정들 보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을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상 CPI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중에 여러 가지 지표들, 데이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모든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상 CPI랑, 그리고 뭐 수요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삼성 쪽에서는 폴더블 폰이나 뭐 플립폰을 계속해서 하이엔드급으로 마케팅을 하지만 시장 반응 그렇게까지 센세이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렇죠. 1년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도 안 쓰고 주변에 뭐 소수의 얼리어답터들만 쓰고 있고 만족도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반향이 있겠나 싶지만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리고 IT가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좀 뭐 오히려 지금 순환매 타이밍이 반도체 IT 소부장을 한번 들어올 시점이거든요. 이런 게 약간의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또 만기입니다. 그리고 MSI 분기 리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 정도 주의하신다면은 목요일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CPI 앞두고 좀 더 시장은 좀 일정 레벨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 주 초반은 시장 전반적인 탄력성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되 오히려 주 초반 눌림을 이용해서 혹 이번 구간에서 매도해놓고 아직 못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금주 초 눌림도 여전히 매수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섹터나 이런 좀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약하지만 주도주들은 나왔죠.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50주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조선주 포함해서 그쪽은 중기 관점을 계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지난주 후반부터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움직이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거든요. 이번 주 초에 시장이 눌리는데 바이오주들이 혹시라도 연속적인 강세를
준다면 네. 이건 지수가 누르든 말든 체감적으로는 달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체감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인데 이쪽이 반등이 아주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면 네. IT까지 순환매가 나와준다면 전방위적으로 순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못다한 이야기는요, 장 마치고 나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김동현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약세장 주도주 더욱 강력하다. 과연 어떤 걸까요? 이 시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